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헌재 소식 궁금하시죠? 지금 이 시각 헌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말이죠,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도 지금 20일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못 낸 것이 아니라 지금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12일, 한 14일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요. 그때는 그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못했고요. 선고 기일마저 아직까지 통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보통은 말이죠, 이 심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빨리 한다고 그러면서 헌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좀 넉넉히 달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선이가 5번이나 기일을 일괄 지정을 했죠. 원래 그 일괄 지정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 피고인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 여기서 이제 피소추인이죠,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선은 의견도 안 듣고 5번을 일괄로 지정해버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가 발송 송달과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을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원래가 이렇게 송달을 갖다 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것도 이 형사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 답변 기회를 일주일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금방 끝낼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죠.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말이죠, 금방 끝내야 된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증인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선관위 서버 검증도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빠르게 졸속 재판을 진행해 왔죠. 자, 그런데 막상 말이죠,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를 떨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피소추인한테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말이죠, 우리 윤 대통령 측에서 3분만 더 달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고, 그것마저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증인을 불렀지만, 신청을 했지만 다 거의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론을 아주 빠르게, 성급하게, 조속히 그렇게 지금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일이 다 되도록 지금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탓이죠. 헌법재판소가 뭔가 미숙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문영배 탓입니다, 사실은. 문영배가 그때 재판을 진행할 때도 마치 대본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말이죠, 나 대본대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재판장이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합니까? 무슨 헌법TF에서 대본을 써줍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오염된 증거를 마구 갖다 쓴다든지, 내지는 이 피소추인의 이 또 신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아주 미숙한 그런 어떤 재판 진행을 보였고, 미숙한 게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고 보이는데, 그야말로 문제가 될 만한 많은 그런 어떤 이상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아시아투데이에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취재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쯤 믿고 들으면 되는 그런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왜 그러면 지금 판결 절차에 못 들어갔느냐, 아직까지도 그러면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느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느냐, 여성 재판관 3명 때문에 그렇답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 요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원래 전체로는 지금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죠. 이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 이거 각하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방향을 정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도 여기에 상당히 수긍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맞거든요. 지금 법조계, 학계 전부 다 각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강신업 변호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왜 각하를 해야 되는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청문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기 탄핵이라고 그러죠. 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고, 그 다음에 오염된 증거를 갖다가 마구 썼고, 이것이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상의 문제를 일으켰고, 검찰과 경찰 전부 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가지고서 사실상 여기서 넘어간 것들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각하를 해야 된다. 이건 각하를 하지 않을 때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정영식 재판관, 정통 재판관이죠. 실력 있고 인품을 갖춘, 그리고 주심 아닙니까? 이분이 각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로 가게 되면 8대 0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만 후유증이 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대 0 각하를 정영식 재판관은 소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 3명의 여성 재판관, 아까 이미선, 정대선, 정정미, 얘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편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얘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문을 쓰고 그다음에 기각 편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각하로 가야만, 그래야만 또 만장일치로 가야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8대 0 각하로 안 가면 기각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다수 의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으로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선이라든가 또 정정미, 정계선, 얘들은 이제 인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용 의견문을 이제 또 소수 의견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그 5대 3이 됐다 그러면 기각하자는 사람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하자는 사람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다수 의견이 되고, 기각하자는 의견이, 그 다음에 인용하자는 의견은 소수 의견이 됩니다. 그걸 남겨야 됩니다. 판결문에다가. 그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얘들이 왜 인용을 하자는 것인지를 이제 판결문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기각한다는 사람의 다수 의견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판결문이 나오면 말이죠. 인용하자는 쪽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의견은 이 계엄은 정당하다고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어떤 우연이 아니다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결문이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좌파들은 말이죠. 이 3명의 의견을 가지고 봐라. 이 3명의 의견을 이렇게 쓰지 않았냐.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제 우길 거예요. 그럼 우리 우파야 당연히 봐라. 기각됐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제 어떤 그런 고집을 부릴 수가 있냐면, 6명이니까 안 된 거지. 봐라. 3명이 이렇게 우리 편을 들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아마 정영식 재판관은 8대 0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여성 3명이, 저 여성 소위 저 사회주의에 가까운 저 재판관들이 말을 안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정영식 재판관은 이번에 17일, 월요일이죠. 뭐 18일 요 정도 노력해보고 안 되면 표결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21일쯤 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속 미루게 되면은 이게 말이 많아지고 탈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뭐 저 3사람이 말 안 듣는다면, 그래 이 사람 3사람이 이름을 박아가지고 당신들의 의견을 남겨라. 그랬을 때 저 3사람은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저 3사람은 이제 역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의 운명이죠.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3명의 여성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리드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고집을 부리면서 8대 0 각하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정영식 재판관은 8대 0 지금 각하로 가는 것을 소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뭐 각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윤 대통령이 부활만 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러한 소식이 그러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시아투데이에서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만 이거는 정통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소식들을 이제 어딘가로부터 낌새를 샜는지, 아니면, 그런데 8명의 재판관이 이걸 말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오면 되겠다.
다만 우리의 어떤 희망사항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과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이성적으로 이미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또 내피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참고로 우리가 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위해서 각하의 각하를 노래하라, 부활을 노래하라.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로 강명구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라고 이제 강명구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목숨을 다해서 그야말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여행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부귀영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5분 단위로 아니면 3분 단위로 시간을 나눠 써야 되고 그야말로 그 경무에 시달리면서 5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봉사를 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제 그 노고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판사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 법정에 들어오면 모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판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경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경무를 그 경무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말이죠.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 영부인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활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애국 운동을 더 가야시 합시다. 강신업 띄웁니다.